월영봉수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늘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일단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부터 일단 조금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이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속에서 그래도 조금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경제 지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더 뭐 악재가 새롭게 나오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도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은 거의 뭐 검은 화요일을 만들었죠. 일단 안에 내용적인 측면을 몇 가지 보면요. 먼저 테슬라의 급락이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이 중국 쪽에 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위터 쪽에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 테슬라 판매 자체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나 영국에서도 불법 컨텐츠에 대한 엄격한 이 규칙 적용,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법안 이게 법안 기존에 있는 법안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또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여기에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 보유 지분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등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어제 12% 이상 급락이 나오는 엄청난 급락이었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술주들,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 하락의 전반적인 분위기 침체에 영향을 좀 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실적 발표는 이제 혼조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유튜브 등에서의 이 실적 저조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들은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우호적인 모습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에는 1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올 한 해 전체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지금 보면 컨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의 봉쇄, 지금 이 베이징 봉쇄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베이징 이 일부 상당수 많은 구 지역 쪽에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봉쇄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건 이제 공급망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어제 이 증시 하락에 가장 큰, 갖다 붙여 본다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베이징에서까지의 확산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전체로 확산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기업들의 컨콜에서도 이 중국 봉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향후 올 한 해 기업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함께 조금 이 부담이 되는 이런 우려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하고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기업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부분 맞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큰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준의 이 빅스텝,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 표현한다면 자이언트 스텝,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려 맞습니다. 이게 우려가 맞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얘는 추가적으로 어제 반영을 좀 더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 2020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이게 새벽에 간밤에 도이치방크 쪽에서 또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제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한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 괜찮아. 라고 계속 립 서비스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몇 차례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급망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자체는 지금 당장은 괜찮은지 몰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소비 둔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한 초중반 정도까지 그런 정도 수준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어제 바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몇 차례 말씀드렸죠. 디플레이션보다도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사실 금리 인상하면 잡을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금리 인상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디플레이션 부양책 쓰면 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모두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를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어렵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의 상황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런 상황인데 빅스텝 간다고? 자이언트 스텝 간다고?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어제 시장에 조금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투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채금리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죠. 어제 사실 주가 이렇게까지 밀리는 상황이었으면 국채금리는 올라갔어야죠. 근데 국채금리도 어제 제법 많이 내려왔잖아요.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더 많이 떨어졌어? 이 얘기는 다음 주 연준 FOMC 있잖아요. 다음 주 FOMC에서 야,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인데 니네가 이래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 해가면서 경제 다 죽일 거야?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물론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여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 틀을 보면 아직 저점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저점을 잡는 구간을 FOMC 전후까지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지금 어제 이렇게 급락을 시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급락이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열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중에 열려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잡는 구간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이제 오늘 밤 내일까지도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 조금씩 이거 회복 이렇게 바로 못 시키고 이 근처에서 조금 더 밀리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상황 나오게 된다. 이번 5월 달은 50pp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뭐 그건 손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 양보를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6월, 7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과연 그거 가능할까? 라고 시장이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이렇게 노는 상황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FOMC에서 50bp를 5월 달에는 올리겠지만 다음 달 상황은 상황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적어도 75bp는 쑥 들어갈 겁니다.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은 쑥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연준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시가 견고하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볼라드 총재도 그 얘기 했잖아요. 증시가 현재 그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가 아니고 견뎌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빅 스텝 얘기, 자이언트 스텝 얘기 딱 나오고 나가지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급락 형태가 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볼커 사태 나타날 수 있죠. 볼커가 1% 이상 올리고 나가지고 그때 이후 금리 급등시키고 나가지고 급하게 올리고 나가지고 살해 위협을 받았잖아요. 출퇴근할 때 경호원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시장이 이렇게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연준에게 묻고 있는 거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도 아마 어제 조금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기를 좀 바라기는 했습니다. 바라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속 드렸는데 이렇게 만든 상황이 사실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건 맞는데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인 얘기들은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최근 며칠간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욕실의 바보, 그 샤워기 얘기했던 그 부분 기억나시죠? 지금 뭐 지금까지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죠. 하반기 들어가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가 강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두드러 잡고 하반기 때는 조금 여유를 좀 주면서 가는 긴축의 속도를 확실히 좀 줄이면서 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여 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였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벌써 미국 경제 지표들 뭐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되면서 경제 둔화의 신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올려놓고 다시 내리느니 조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다. 그것 때문에 6월, 7월 물론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잖아요. 현재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 시각에서. 한데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놓고 보면 5월 FOMC에서는 50bp 그리고 6월, 7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만들므로 인해서 바로 내일 이후에 이렇게 갖고 다시 13,000포인트 위로 올려가지고 급등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75bp는 일단은 쑥 들어갔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도 또 뭐 1260원까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개파락 출발을 했고, 이후에 밑에서 민기적거리다가 지금 뭐 9시 40분을 좀 넘기면서부터 반등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이 코스피 매도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기분 나쁜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선물 매도는 조금 강하게 출회가 됐다가 요 구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도 폭을 지금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희 여기 방들에는, 정기구독방이나 VIP 방에는 얘기를 몇 차례 지금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적어도 시장 지수의 하단은 제한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측면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증시 개장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증시 상황을 봐야 돼요.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폭을 제한시켰잖아요. 어제 이제 중국의 증시 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봉쇄 조치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부양책들을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소비 촉진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일단은 봉쇄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다 묻히고 있어요. 근데 묻히는 게 그냥 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부양책은 계속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급망 우려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응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스프링처럼 튈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겠다.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언제 저점을 찍을지는 뭐 며느리도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제가 보는 시점은 FOMC 전후로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 구간이 조금 한 며칠 정도는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까지 제가 판단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개파락하고 출발해서 결국 여기 안 깨고 이렇게 올려줬으면 했는데, 어제 좀 찝찝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 급락 나오면서 결국은 이 밑에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지금 찍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뭐 2600 오늘 15포인트까지 이 저점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저점이 조금 애매해서 이게 오늘 이 상황이 지금 이번 구간에 완전 저점인지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는 상태고, 미국도 지금 S&P 500 기준으로 퍼밸류가 18배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배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9배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거고, 우리는 미국은 평균치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5년치 밸류 평균치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수를 두드러 맞고 지금 아픈 거는 사실 뭐 지금 현실 당장 아픈 건 아픈 게 맞는데, 이렇게 아픈과 동시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졌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음봉 마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음봉 마감하면 이거 저점 아니라는 얘기가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오늘 최소한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도지 아니면 양봉 마감해야 합니다. 양봉이라고 한다면 몸통이 조금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윗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정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시장,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에너지 섹터들 올랐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폴란드하고 그 갑자기 또 나라가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나라 하나 두 나라인데 가스 공급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잖아요. 이제 그 중단하면서 에너지 섹터들 올라오는 어제 이 국제 유가가 또 올랐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도 에너지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침에 육계 섹터들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상한가들 다 풀리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윗골이 다는 상태. 이 부분은 제가 정기구독방 쪽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침에 얘네들 지금 상당히 좋은데 지수 반등 나오면 얘네들 꼬리 달고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아, 오늘도 매수가 괜찮습니다. 반면 매도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 SK하이닉스, LG화학 정도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잠정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컨센에 미달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하락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들 지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오늘 ST 하한가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JYP 엔터, 네온테크, 도이치모터스,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매수세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 하림지주, 스튜디오 드래곤, 심텍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지금 최근 단기 낙폭 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양봉으로 좀 돌려주고 마감을 해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